3회는 열의의 절박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윤갑의 혼을 구하기 위해 팔척귀와 맞서야만 하는 열의.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건 차가운 진실이었습니다. 윤갑은 열의를 궁으로 데려올 때 임금의 안경을 부탁하는 명목으로 말했지만 사실 그건 진심이 아니었죠.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것이 임금만의 목적인지 아니면 윤갑에 연결된 사연이 있는 것인지는 더 알아가 봐야겠지만 여튼 궁안에 깃든 악신 팔척귀를 떼어내기 위해 열의를 이용한 것뿐이었죠. 윤갑은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죽임을 당했지만 윤갑의 몸에 빙이 된 강철이에 의해 그 사실을 알게 된 열의. 하지만 열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그 어떤 배신보다 윤갑을 믿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을 더 믿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열의는 단순히 과거에 얽매이는 인물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으면서도 스스로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죠. 여기서 잠깐, 지금 SB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상형 유형 테스트라는 이벤트가 보여집니다. 내가 만약 열의라면 내 이상형은 윤갑 아니면 강철이?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고 응모에 참가해서 선물도 한번 도전해보시죠. 저는 참고로 강철이가 제 이상형으로 나왔네요. 자, 다시 드라마 스토리로 돌아가서 열의는 우물에 살고 있는 수살귀를 불러내 거래를 합니다. 죽어서도 이승을 떠나지 못한 채 궐 우물 안에서 원혼이 떠돌던 수살기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는 대신에 팔척귀를 불러낼 단서를 얻어내죠. 이 장면은 악을 통해 또 다른 악을 끌어내는 굉장히 상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순수한 선으로는 악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열의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어두운 쪽으로의 발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열의는 팔척귀를 부르는 데 성공하죠. 속적삼을 이용한 주술, 방울소리, 금줄, 이 모든 것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팔척귀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자의 몸에서 빠져나온 팔척귀는 수십만 개의 구더기 같은 형태로 바닥을 기어 열의가 쳐놓은 금줄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임금 이정왕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저는 이 드라마가 정말 똑똑하다라고 느꼈습니다. 팔척귀는 단순한 악귀가 아니라 무너진 권력, 탐욕, 숨겨진 감정, 모든 부패한 것들의 집합체처럼 움직입니다. 어린 원자의 몸에서는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던 팔척귀가 왕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몸에 깃들자 진정한 힘을 얻은 것이죠. 이건 단순히 빙의가 아니라 권력을 향한 악의 진화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디테일, 화상의 흔적이었죠. 원자에게도 임금 이정에게도 모두 얼굴에 남은 화상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건 팔척귀가 지나간 흔적이면서 악의 낙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상으로 그 흔적을 남겼지만 아마도 사연이 있는 것이겠죠. 3회는 그래서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회차였죠. 윤갑은 죽었고 열의는 자신이 믿던 나리의 배신을 감당해내고 강철이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이정왕은 이제 자신 안에 깃든 악과 싸워야 하는 운명에 놓였습니다. 4회는 아주 격렬한 격투씬으로 출발을 하죠. 팔척귀가 빙의한 임금 이정과 강철이의 본격적인 혈투가 벌어집니다. 경기석을 열의가 챙겼기 때문에 팔척귀는 열의의 몸으로 빙의하지 못했고 임금의 몸으로 빙의한 것이죠. 그렇게 겉으로는 임금과 윤갑 나리의 대결로 보였으나 서로는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호위무사들은 임금의 달라진 무술 솜씨에 믿기지 않아 하는 모습이 지나가면서 속으로 이 이정왕은 무술엔 별 실력이 없었던 학구파였구나 싶은 메시지를 남기기도 한 듯 보였습니다. 강철이 인간으로서는 해내지 못하는 신비한 힘으로 악귀를 감싸고 있는 그 무언가 에너지 파동을 파괴시켰고 팔척귀는 결국 임금의 몸 밖으로 빠져나와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 틈을 타 열의는 경기석으로 팔척귀의 등을 찌르고 주술과 독경을 외우며 팔척귀를 무찌르게 되고 윤갑 아니 강철이의 부상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 순간 강철이는 열의의 부드러운 손길에 낯설고도 따뜻한 감정을 느끼죠. 이무기였던 그가 인간의 심장 박동을 처음으로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도 잠시 이정왕은 윤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윤갑은 진짜 윤갑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고 열의와 강철이를 신문합니다. 이때 때마침 어린 원자가 나타나 이 두 사람은 자신을 구해줬다며 변호를 해서 사태는 일단락되지만 도성 내에 무당이 있을 수 없다는 국법의 이유로 결국 열의와 강철이는 궐에서 추방당합니다. 하지만 열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구를 찾기 위해 가섭스님을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강철이 과거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호랑이를 쫓아냈던 사실을 알게 되죠. 열의는 깨닫습니다. 강철이는 단순한 악신만은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열의는 강철에게 간청합니다. 내 몸주신이 되어달라고. 다시 용이 될 수 있도록 이는 힘껏 너를 도울 테니 너도 제발 윤갑나리를 살려달라고. 함께 힘을 합치자고 말이죠. 하지만 강철이는 거부합니다. 13년을 애원했건만 윤갑을 살리고자 내 몸주신이 되겠다고 자청하는 열의가 아마도 미웠나 봅니다. 악신도 남자는 남자인가 보죠. 질투를 하나 봅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 속에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혐오해왔던 고통이 서려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편 데비는 원자의 몸에서 악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안도하지만 궐 안팎에서 다시 음사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긴장감은 고조됩니다. 그리고 3회에서 자신 때문에 스스로 자결한 수살귀에 혼쭐이 난 뒤에도 오히려 앙심을 품고 악한 행위를 반복하던 영인대군이 팔척귀에게 습격당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영인대군, 그는 평생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 채 삐뚤어졌던 인물이죠. 팔척귀는 그런 그의 절망과 분노를 틈타 새로운 몸주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귀공 4회는 팔척귀가 한 번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의 씨앗이 궐 안에 살아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악은 죽지 않는다. 단지 새로운 몸과 새로운 형태로 옮겨갈 뿐이다 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열의와 강철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감정과 운명, 선택의 무게까지 더해지면서 한층 깊어진 서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귀공 5회를 예측해 볼까요?
악은 꺾이지 않았고 새로운 위협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메인 판수인 풍사는 본래 잡기를 부리는 연매로 먹고 살던 하급 술사였습니다. 팔척기를 천지장군으로 보시며 그 힘으로 거리의 술사 팔자를 벗어나 맹인들의 집회소인 맹청에서 대접받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궐 내에 몰래 신궁을 차리고 있는 풍사는 원자를 천지장군에게 바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저 어린 왕자가 아니라 신과 인간의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존재로 원자를 이용하려는 것이죠. 열의와 강철이는 그 계획을 막기 위해서 다시 칼을 들게 됩니다. 아마도 이번 싸움은 단순히 악귀 하나를 물리치는 게 아닐 듯 싶어 보입니다. 팔척기, 그리고 풍산의 음모,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더 거대한 왕실의 비밀과 맞서는 그런 전투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의는 강철이의 몸주신이 되어지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함께 싸워달라고 말이죠. 5회에서 귀공은 다시 한번 신과 인간, 사람과 복수,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스토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드라마 귀공은 매주 금, 토, 밤 9시 50분에 방영됩니다. 본방 사수하시고 드라마에 깃든 감정 얘기는 저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저는 드라마를 큐레이션하는 드라큐레이터였습니다.